자, 이제 3회 모의고사, 이제 앞서는 홀수했죠. 이제 짝수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면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죠. 도시군 관리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죠. 자, 그러면 목표에 해당하는 겁니다. 1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당연히 우리가 수립 때 주민의 의견 듣도록 돼 있죠.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 했어요? 공청회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공청회는 필수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시장 군수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 군수와 협의를 거쳐 인접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포함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아,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할 수 있다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할 건 자기 하는 거지만, 자, 이런 걸 또 우리가 인식해 두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자기 관할권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 거면 특광자 시장 군수가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관할인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인접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부 할 수도 있고 일부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자기 관할인데도 아니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니 할 수 있다. 그럼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아니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되는 건 하고 안 해야 되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죠. 다음 3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갖춘, 반대로 수도권에 속했다. 광역시와 경계를 갖췄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소리겠죠. 아니하고 아니하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다음 4번,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과 국가계획 내용 다를 때는 뭐가 다르다고? 우리가 계획관계는 자, 국가계획이 최상위 계획이고 그 밑에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도시계획이 있고 그 밑에 도시군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시군 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있죠. 그러니까 자, 상위 계획에 우선 부합되도록 하는 거니까 바로 이게 틀렸음을 알 수 있겠죠. 다음 광역도시 내용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다를 때는 광역도시 내용을 우선한다. 당연히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 4번,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 칠합지구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아니죠. 고도지구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고도지구에서는 그걸 세분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가 되지만 칠합지구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칠합지구 정비사업하니까 가능한 거고, 그 다음 2번, 택지개발 사업이 끝났다. 정택일 10년직이다. 그랬죠. 공사 완료돼서 끝난 후에 10년이 지났다. 그럼 지구단위 수립해야 한다. 당연히 맞는 거고, 그 다음 목욕장을 불허하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일반 상업지역에도 목욕장 건축할 수 없다. 당연히 맞죠. 건축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으로에 의해 2종의 일반 주거지를 준주거로 변경할 수 있다. 그래놨습니다. 자, 당연히 맞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2종의 일반 주거죠. 2종의 일반 주거지를 준주거죠. 그럼 우리가 세분된다. 그럼 세분 용도 간에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규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한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도 보면 실시계획을 갖다가 인정한다. 그럼 실시계획은 뭐예요?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일법률에서 실시계획하고 도시개발 사업에서 실시계획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그러나 어쨌든 도시개발 사업을 하니까 당연히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뭐런 뜻이냐면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가 된 걸 본다 이러는 거죠. 맞습니다. 그건 그래서 정답은 1번 알 수 있겠죠. 틀렸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6번 보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윤의 법령상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 허가 신청인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허가 요건만을 따져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모든 걸 다 종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맞죠. 2번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없이 자, 행정청이면 허가받을 일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나 비행정청에는 뭐 받아야 되겠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유상계약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히 허가구에서 유상 원칙이죠. 그러나 유상일지만 다만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뭐가 있어요? 판결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 4번 대도시 자치구가 아닌 시장이 지형도를 작성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자, 여기 보세요. 대도시장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체로 자기가 직접 입안하고 직접 결정하는 사항이 바로 대도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광역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 시도지사를 하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 거, 그걸 갖다가 변경하면, 변경은 새로운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또다시 승인받도록 돼 있어요. 원래 시도지사가 있으면 3년 내 수립해서 국토지사 승인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변경행위도 당연히 맞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처분에 앞서 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만은 모두 고른 것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 청문이다 그랬습니다. 청문은 국토계획법에서 분리칸 청문할 때 청문을 연다. 국청을 열면 뭐라고 우리가 배웠냐면 계도 실토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가 있냐? 개발행위 허가를 갖다가 취소한다든가 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특히 비행정청, 실시계획 인가 취소,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취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역 개발행위 허가 취소,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취소, 그다음 실시계획 인가 취소. 그러니까 기역 디귿, 그렇죠? 기역 디귿 미음.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미음, 기역 디귿 미음. 그래서 2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 넘어갑시다. 10번 보면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벌금의 부과 대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자 그랬습니다. 거기 1번 보면 도시군 계획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를 갖다가 한 자. 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 했다. 그러면 이런 것 없이 했다면 가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없이 한 경우 또 3년 3천만 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고, 자, 그런 경우와 역시 마찬가지 볼 수 있겠죠.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액의 30% 이하의 벌금이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 착수 안 했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갖다가 받아서 착수했다면 3년 3천만 원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는 이것이다 할 수 있겠네요. 다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자료를 갖다 제출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이 거짓 자료를 갖다 제출했다고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면 면탈한 거에 대해서 3배 이하의 벌금을 갖다 가져가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겠죠. 5번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 그랬습니다. 역시 똑같이 이도 2년 2천만 원. 그러니까 1번도 2년 2천만 원, 2번도 2년 2천만 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허가 없이 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없이 했으면 3년 3천만 원, 토지거래 허가 받지 않고 했다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액 30%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개발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12번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설명 옳은 것.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전답 사이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정답 1번. 그다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 면적을 5% 범위로 축소는 됩니다. 그럼 확장하는 다시 허가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변경한다. 그러면 변경에는 자 이렇게 보세요. 허가받다. 그럼 변경하면 다시 허가받는 게 원칙입니다. 허가. 그런데 이것이 경미한 변경은 통제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면적을 갖다가 사업 면적 축소했다든가 기간을 단축했다든가 또 거기에 허용 오차를 갖다가 수정했다. 허용 오차를 갖다가 수정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결국 다 같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결론적으로 본다면 답인 여기는 분명히 틀렸음을 알 수 있겠고,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하는 경우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아니죠. 조건 보호가 가능하죠. 그다음 4번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자, 문화재가 있다는 거. 원래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인데 제한사에는 녹지역과 계획과 조수류가 있다, 수목이 있다, 우량농지가 있다 이거고, 문화재, 녹계수문 문화재, 그리고 여기까지는 심의를 거쳐서 3년 제한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기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도시군 기부나 도시군 수립 중에 있다. 그러면 3년 플러스 1회 안에서 2년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최장 5년은 지기도해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도시군 기부나 도시군 관리이 수립 중에 있는 것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다음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기속이 아니라, 자, 이럴 경우는 무슨 말을 써야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새로 설치된 건 당연히 관리청한테 절대 무상기속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 종래의 공공시설은 종전 범위 규모, 종전의 설치 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된다. 이러면 되겠죠. 무상양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 1번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보면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국가가 필요하다. 당연히 맞죠. 중앙행정기관장 요청 맞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정부 출연 기관장으로서 10만 제곱미터 틀렸습니다. 자, 이거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가서 30만 제곱미터에서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제한하는 경우는 해당하겠죠. 자, 틀렸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긴급하게 필요하다. 당연히 되겠죠. 또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관계 시도자 또는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우리가 뭐라 했어요? 중국집 천장불 이렇게 이야기하는 적이 있죠. 그런 걸 연상하시면 되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정답, 그러니까 틀린 답 3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죠. 다음 16번 보도해 봅시다. 도시개발법령상 토지 상환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토지 상환 채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 1번 토지 상환 채권은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맞습니다. 토지 상환 채권은 기명식으로 증권식 맞습니다.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은 이유는 발행 당시 은행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을 고려해서 발행자가 정한다. 맞습니다.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정한다 하는 것 당연히 옳은 표현이겠죠. 그 다음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가
토지성한 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맞죠. 그 다음 5번 토지성한 채권의 발행 규모는 그 토지성한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및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의 얼마를 넘지 2분의 1 넘어서는 안 되죠. 2분의 1 초과할 수 없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5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경우 문제를 풀 때는요. 정확하게 앞에 제일 먼저 정리된 것만 잘 하시면 뒤에 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8번 문제를 보도록 해봅시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권한 중 자 보세요. 총회는 필수기로 둔다가 되죠. 그래서 최고의 의결기관 아닙니까? 그 다음 대의원회는요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는 것으로 임의적 기관입니다. 자 이게 50인 이상이라고 바뀌었다는 것도 좀 알아주세요. 대의원회는. 그러면 둘 다 똑같이 의결기관이죠. 그러면 총회의 권한을 갖다가 대의원이 대행할 수가 있어요. 대행이 가능하지만 가능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정계는 환선해야 된다. 그래 놨죠. 그래서 정관 변경,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 개발계획이죠. 그 다음 환지계획 작성, 나의 조합원의 임원 선임, 조합의 해산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럼 거기 4번에는 조합의 수지 계산 이런 것은 해당 사항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틀린 것은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다음 20번 보도록 해봅시다. 20번 좀 어렵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소형주택은 기본적으로 60제곱미터를 기준점으로 삼는다 하는 것을 좀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소형주택 의무적으로 건설한 지역은 수도권 정비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다. 맞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 이 사람은 좀 우리가 봤을 때 좀 착한 사람이죠. 사실상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경우에 사업 시행자는 법적 상한 용적률에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 이상 50% 이하로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소형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자, 여기는 분명히 좀 잘못됐네요. 왜 이것이 잘못됐냐면 75%까지 기점을 할 수 있어요. 75% 이하 그러면 먼저 건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 3번 건설한 소형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 가지고 임대주택을 갖다 하는 데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4번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 건설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 체납한 거로 본다. 자, 맞습니다. 법이 개정됐더라도 이제 임대주택법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민간건설 임대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큰 틀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대로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인수된 소형주택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당연히 맞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다음 22번 보도록 해봅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조합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조합 임원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인 조합에는 감사를 두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당연히 어쨌든 일반적으로 두게 되면 당연히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조합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되었더라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왜? 조합의 설립행위, 합동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잘못됐더라도 거기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3번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에 관해서 감사가 대표된다. 당연히 맞죠.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이 겸임할 수 없다. 맞습니다.
5번 조합장을 제외하고, 조합장은 대의원의장이에요. 총회의 의장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조합장을 제외하고 그래야 되죠. 조합장을 제외하고 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조합장이 아닌 조합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대의원의 의장이 누구죠? 조합장 아닙니까? 그래서 5번이 틀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2번은 5번이구나. 자, 다음 24번 나가도록 해봅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조합 시행으로 틀린 것. 1번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인가는 시장 군수가 한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해요. 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원칙적으로 조합의 경우는 과반수를 얻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가 있냐면 그 지정 개발자 같은 경우 틀리겠죠. 또 토지 등 소유자 하는 게 틀리겠죠. 다음 3번 주택 재개발 사업의 사업 인가를 한 경우에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다음 사업 시행자가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에 위하여 국가의 시설을 임시 수용시설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사업 시행자보다 아니죠. 무상이죠. 국가 걸 쓰게 되면 무상이 된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국가를 쓰면 뭐다? 무상.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권은 무상으로 쓰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정리를 꼭 해두시면 이런 문제는 잘못했구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그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전세권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 금전 반환 청구, 전세금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그걸 못한다면 사업시행자가 물어줘요. 그럼 사업시행자가 역시 물어줬으면 거기다가 구상권 행사하죠. 근데 거기 응하지 않는다면 뭐 하면 되겠어요? 가서 사후 현물을 받는 사후의 현물 보상이니까 그것도 압류하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그러니까 틀린 답 그러면 4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보도록 해봅시다. 26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에 관한 설명 중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얘기네요.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은 1호당 330. 그다음에 공동체는 297 그래야 되겠죠. 297. 10평까지는 33. 그러니까 330-33 하면 297.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을 몇 %까지 하도록 되어 있냐. 자, 이렇게 고용자가 가져가겠다. 이런 것은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75%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5%. 그런 것이 아니면 소위 예를 들어 주택조합이 고용자가 건설한 것을 하겠다. 그럼 그때는 100%까지를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택법의 조합이라 한다. 그럼 그건 100%지만 그렇지 않으면 75%까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정답은 몇 번이라고 볼 수 있냐면 297, 75% 이렇게 되겠죠. 다음 28번 보도록 해봅시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랬네요. 하자보수 의무. 주요 시설의 하자보수 기간은 사용검사로부터 얼마로 볼 수 있냐. 자, 일반적인 건 1년이죠. 그래서 하자보수에 대한 관점을 본다면 1년,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것처럼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2년, 3년, 4년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내력구조부에 대해서는 5년, 10년짜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력구조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때는 10년 범위 내에서 하자 보수 책임이 있다. 맞는 얘기죠. 3번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건축주도 하자 보수 보증을 예치하여야 한다. 건축도 해야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다음 여기 보세요.
이걸 갖다 내력 구조부인데, 자, 이렇게 해주세요. 10년 내기는 바보지오. 그래서 내력벽 기둥은 10년. 그러니까 4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네요. 그 다음 한국투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의무는 있어요. 그러나 하자보수 보증금은 예치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민간만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4번이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30번 보도록 해봅시다.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시설에 속한다. 맞죠? 주택단지에 딸린 거 딸렸다. 당연히 부대시설이죠. 그러니까 도로는 간선시설, 안의 것은 딸린 거니까 부대시설이라는 거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택단지의 입주자의 생활 복리를 위해서 근린생활시설은 복리시설에 속한다. 맞고. 주택단지 안과 밖을 연결한 전기시설은 간선시설에 속한다. 맞습니다. 주택단지 안의 관리사무소 딸린 거죠. 담장, 대문, 주차장 알겠죠? 이런 거 관리사무소는 딸린 거니까 부대시설임을 알 수 있다. 이래줘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 30번 틀린 것 5번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을 나가면 되겠네요.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하는 층으로서 건축법상 지하층에 해당하지 않는 거고, 자, 우리가 지하층이라는 건 이거 아닙니까? 여기를 지표면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요 층 아래의 바닥면, 다음 층 바닥 윗면까지 그걸 층고라고 그래요. 층 높이 H. 그러면 여기 있는 지표부터 바닥면 아래에 있는 층이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 이렇게 하면 지하층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적어도 여기가 4m면 2m 이상 가져가야 된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1번 3m 정도 되겠고 2번 2m 미만. 그러면 2m 미만 그랬는데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m면 2.5 되겠죠. 3m면 1.5 되겠죠. 2.5m면 1.5 당연히 되겠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2분의 1 이상, 그래서 반지하라고 쓰는 것을 머릿속에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34번 보도록 해봅시다. 건축법령상 특별시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역시 앞에서 근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이네요. 위에서 아래로 가면 신고, 아래에서 위로 가면 허가, 대등 관계가 가져가면 가서 대장상의 변경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 자산 전문 영육 근거기 건축에 해당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여기 보면 여기가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있죠. 그럼 그것이 묘지 관련 시설 같은 것이 있죠. 묘지 운반에다 등록했다. 자, 같은 시설 오면 대장상 변경 신청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특별시한들 구청장이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발전시설을 갖다 볼 수 있어요. 그럼 발전시설 여기죠. 여기서 발전시설을 무슨 시설 공장 위로 올라갔네요. 그러면 허가받는 걸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운동시설을 갖다가 운동시설을, 자, 무슨 시설? 운동시설. 운동시설 어디에 속하느냐? 여기가 속해요. 운동시설은 이걸 갖다가 수련시설로, 자, 수련시설 밑으로 내려갔네요. 그러면 신고받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숙박시설은 어디에 속하느냐? 여기죠. 숙박시설 여기죠. 영업시설. 그걸 갖다가 종교시설 가졌다. 그럼 종교시설을 가졌으면 어디로 갔습니까? 모이는 시설이죠. 위로 올라갔죠. 그러면 허가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4번이구나. 볼 수 있습니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했다. 업무시설은 여기죠. 교육연구 위로 올라갔죠. 그러면 역시 허가받아야 된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꼭 머릿속에 연상할 때 뭐가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자산 전문 영육 근거기. 그래서 여기는 결론적으로 누가 넘어가느냐 이거보다도 특별시장이 아니라 구청장이 한다. 이걸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 몇 번? 4번. 그 다음 36번 고독해 봅시다.
다음은 건축법령상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으로 연결한 것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건축물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아닐 것 맞죠? 존치기간이 3년 이내 것 맞죠? 층수는 3층 이하일 것 맞죠? 그 다음 거기 분양 목적이 아닐 것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분양 목적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죠? 전기, 수도가스 같은 걸 설치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다음 38번 가장 어렵죠.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내화 구조로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내화 구조, 불에 견디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렇게 불에 견디는 구조를 갖다 해줘야 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주점용으로서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 그랬는데 분명히 이건 좀 틀렸는데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해줘야 되겠죠. 자, 건축물이 2층의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500 되겠습니다. 다음 방송국 역시 바닥면 500, 600 되겠고 동식물원 역시 500 되겠습니다. 묘지 관련 시설 화장장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바닥면적 700 역시 500 이상이면 당연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40번 나가도록 해봅시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랬죠. 그럼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걸 갖다 고르시오 이 얘기인데, 자, 일단은 처분 의무 발생 통지. 경자 유전이 아니더라. 농지수량을 초과했다. 그럼 초과분해서 처분 명령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3년간 직권 유예할 수 있습니다. 네, 매수 청구 요구할 수 있어요. 언제 요구할 수 있냐? 가서 이용하고 있지 않은 매수 청구 요구할 수 있겠고, 대집행 안 되죠. 대집행은요. 우리가 일시사용 허가 때 원상의 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가서 원상이 안 하더라. 그러면 대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하는 거지. 여기 의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토지가액의 20%의 과태료 이행강제를 부과시킬 수 있다. 1년에 1회 당연히 맞는 얘기죠. 자, 이래서 전반적으로 모의고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반복하는 학습, 틀린 거는 앞에 있는 핵심 아니면 기본서 가지고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